그 퉁쳐서 수학 대중화라고 부르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당장 뭔가 부모님한테도 뭘 정확하게 공부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기가 쉽지가 않고, 뭐 이런 사소한 일상의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뉴스 보면은 막 수포자들이 많아져가지고 막 너무 큰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보면서 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학을 싫어할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학을 싫어하고 왜 이렇게 수학을 모르고 안 하려고 하고 그럴까? 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너무 그 좋은, 그렇죠. 사실 너무 좋은 코멘트인 것 같고요. 수학이랑 물리는 사실 그 지향점이 굉장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물리는 어쨌든 간에 자연 세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거고, 수학은 뭐 사실은 자연 세계에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아마 입장이 다를 텐데, 그러니까 수학을 어떤 발견의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수학도 이제 자연현상, 수학적인 세계도 똑같이 실체적인 세계이고, 우리가 수학을 연구하는 거는 이 어떤 그 수학 세계, 자연 세계의 일부이니 수학 세계를 탐구하는 것으로 이제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수학에서 이론을 세우고 하는 과정도 물리학이랑 좀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대신 이제 실험을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드는 거죠. 생각만 하면 되니까. 입자가속기 이런 거는 짓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실험하는 값이 굉장히 싼 종류의 물리학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관점으로는. 아, 근데 어, 제가 네, 이 타이밍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이렇게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데 약간 사교계약이라는 이 카테고리 분야가 좀 그 구전 역학이랑 관련이 있다. 이 부분이 네, 굉장히 네, 흥미로운 접점인 것 같아서 그래서 네,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수학이랑 물리학이 굉장히 지향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물리는 항상 수학적인 언어를 필요로 하고, 수학적인 언어로 기술했을 때 물리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더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사교 공간이라고 하는, 아까 뭐 그런 뭐, 그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는 이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사실은 어떤 듀얼리티가 있을 때 항상 이런 구조가 생기거든요. 듀얼리티를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쌍대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그 쌍둥이 할 때 쌍자를 써서 쌍대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오브젝트가 있고 그 오브젝트에 짝지어지는 어떤 다른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면 거기에는 거의 항상 사교 구조가 있거든요. 아까는 복소다양체를 예시로 말씀드렸는데, 복소다양체에 실수가 있으면 실수에 허수라는 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소수 전체를 생각하고 나면은 거기에 사교 구조가 존재를 하게 되고, 고전 역학에서 특히 해밀토니안 방법론이라고 부르는 고전 역학에 이제 접근해서 얘기하는 거는, 위치에 대해서 항상 운동량이라는 게 짝지어진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양자역학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해밀토니안 역학이라는 건 양자역학으로도 이제 그 일반화가 되는 건데, 뭐 불확정성 원리 이런 거를 아마 그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양자의 뭐 위치랑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정확하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위치랑 운동량이 서로 짝지어져 있는 그런 그 변수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교 구조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짝지어져 있을 때 항상 등장을 해요. 짝지어져 있는 어떤 대상들이 있을 때. 그래서 물리학적인 컨텍스트에서는, 그러니까 온전히 수학적인 컨텍스트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수랑 허수의 짝이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고, 뭐 벡터 공간과 그 벡터 공간에 그 듀얼 벡터 스페이스가 있을 때 그것도 그 그런 짝의 예시가 되고, 그, 그 물리학적인 컨텍스트에서는 위치랑 운동량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짝지어지는 그 변수들의 예시인데,
그래서 사교 다양체라는 것이 처음에 발견된 컨텍스트가 이 고전 역학에서, 해밀토니안 역학에서 위치와 운동량에 서로 짝지어져 있는 관계,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고전 역학에서 물리 법칙을 기술하는 해밀턴 방정식의 그 구조를 살피는 과정에서 사교 다양체라는 게 제일 처음으로 발견이 됐거든요. 제가 또 발견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네요. 네. 어, 그,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수기하적인 컨텍스트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짝지어져 있는 것들에 관한 기하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보는 것보다 두 개를 동시에 보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위치가 있고 운동량이 있으면 위치만 보고 운동량만 보는 것보다 위치랑 운동량을 동시에 생각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뭐, 프리의 변환이라든지, 연이수였나요? 연이수에서 이제 다뤘던 그런 내용들도 사교기하의 컨텍스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예. 그런 분야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렇게 모호하게 설명하고 나면은 굉장히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많은 것들이 사교기하의 우산 안에 그, 들어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전 역학에서도 사교기하의 언어를 쓰면은 정확하게 고전 역학의 어떤 수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추상화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사교 다양성에서 그런 그리고 실제로 사교 기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30년간, 40년간 개발된 많은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고전 역학의 문제를 또 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뭐 나사에서 인공위성 쏘고 이런 거에도 사교 기하학자들이 가서 이제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 완전히 고전 역학의 이제 문제잖아요. 인공위성이나 행성이 움직이는 거는 중력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 예. 뭐, 그래서 접점이 좀 산업적으로 좀 생기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듣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듣기엔 약간 그 변수,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변하는 변수 여러 개를 어떠한 한 다양체 같은 공간에다 다 밀어넣고 네. 원래는 하나씩 보면 다른 것도 변해버려서 못 보는데 거시적으로 약간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아무 그래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변수가 있을 때 그 짝을 같이 생각하는 게 그게 사교기하에서 가장 특징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위치들이 뭐 3차원 공간이라 그러면 원래 위치가 X, Y, Z 3차원이 있어야 되는데, 운동량 이쪽 방향 속도, 이쪽 방향 속도, 이쪽 방향 속도 세 개를 더 같이 생각해서 6차원 공간을 사교다양체로서 생각을 하면은, 어, 좀 더 이제 원래 3차원만 봤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런 그런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인 것 같고요. 근데, 어, 네. 테크니컬하게 정의를 하고 정확하게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비유적인 느낌으로. 네. 네, 설명을 해주셔도 제가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예시를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뭐가 보이나요? 쌍으로 보면 뭐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배웠거든요.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잡으라고 배웠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그, 사교기하의 가장 큰, 뭐, 활용으로서는 좀 오래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어, 이제 물리학계에서 어떤, 뭐, 해밀토니안 역학에서는 어떻게 기술을 하냐면, 해밀토니안이라는 어떤 물리의 계에 에너지를 기술하는 함수를 하나 딱 주면은, 그 함수에 의해서 모든 동력학이 결정이 된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해밀토니안이라는 함수를 제가 딱 드리면은, 이제 이 해밀토니안 함수로부터 다음 시간에 뭐 예를 들면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결정이 되는데요. 이제 포엔카레가 이런 개를 연구하면서 이제 했던 말이 이런 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해밀토니안 모양에 따라서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물리학, 즉 고전역학적인 상황에서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완전히 파악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제, periodic orbit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입자가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자기 자신으로 빛으로 돌아오는 그런 종류의 그 오rbit을 뭐라고, 이 궤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입자의 반복되는 그런 궤도들을 먼저 이해하고 나면은 그 반복되는 궤도의 그거를 중심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궤도, 더 복잡한, 반복되지 않는 궤도들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이렇게 반복되는 궤도를, 피리어드 오rbit들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오rbit들이 이제 몇 개가 있을지, 어떤 개가 주어졌을 때, 그런 거를 이제 세는 과정이 사교다양체라는 그 사교기하의 관점으로 봐야지 가장 자연스럽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좋은 정의 뭐 이런 논의로 엮어보면은 억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고전 역학을 기술하는 이 해밀토니안 역학이라는 체계에서 사교기하라는 그 수학적인 구조를 추상화해가지고 뽑아내서 정의를 내리고 나면은 사교다양체만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원래 걔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들을 또 알 수 있게 되고. 근데 사교기하라는 건, 사교다양체라는 건 다른 컨텍스트에서도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그 설명 드릴 수 팔로우 있습니다. 퀘스천 하나만 드리면요. 네. 거기에서 그러면 뭐가 짝지어지나요? 그 경우가 이제 위치와 운동량이 짝지어진 그 위치가 있으면은 X 방향, 그러니까 X 좌표가 있으면은 그 X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크기, 그게 또 새로운 짝지어지는 서로 변수가 돼가지고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3차원이라고 그러면 3차원 공간에서 그 위치 3차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었으면은 운동량 3차원을 추가로 도입해서 6차원 그 공간이 사교기하의 사교 다양체의 예시가 되고요. 더, 더 간단하게 혹은 더 일반적으로는 그냥 벡터 공간 V가 있을 때, 실수 위에서 벡터 공간 N차원 벡터 공간 V가 있을 때, V의 듀얼 벡터 공간, V 듀얼을 생각하면은 V 플러스 V 듀얼이 항상 사교대항체거든요. 이게 가장 간단한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짝수 차원 실수 공간이 가장 간단한 사교다양체의 예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 홀수 차원이면은 하나가 남아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어, 홀수 차원이면은 짝이 없는 친구가 생기기 때문에 아, 사교다양체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사교적인 네. 그래서 아주 사교적인, 아주 사교적인 학문이고, 제가 이제 영어로는 심플렉틱 지오메트리라고 그러는데, 한국어로 이게 뭘까? 저희 아내랑 같이 이제 찾아보면서 사교기하라고 부른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나서, 아내가 그러면은 열심히 연구하면은 사교계의 스타가 되는 거냐고, 그런 얘기를 농담을 하고 싶은 기억이 나. 내가 여기 뭐, 같은 링크를 보니까 막 국소적으로 모두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 사교다양체는 막 이런 네. 더 흥미로워 보이는 글들도 많은데 더 얘기를 했다간 다 뒤로 가게 하실 것 같아갖고 이거 혹시 네. 예, 네, 나중에 직문수 제가 얘기를, 따로 예 직문서 2기 조교하셨던 이야기는 진짜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공고에 써 있는 내용 사실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어떨 걸로 생각하고 했고 또 어땠고 지금 기억하기로는 어땠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직문수 2기, 제가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은, 그, 조건희 박사님이 원래 운영하시던 그 페이스북 페이지가 기하학의 아름다움이라는 아마 그 페이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제가 옛날에 구독을 좀 해놨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그냥 수학 관련된 걸 좀 다 등록해놔야지 하면서 뭔가 그게 나와가지고 등록을 했던 것 같고,
유튜브도 하신다길래 유튜브도 이제 뭐 구독을 해놨을 것 같고. 근데 영상을 제가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수학 영상을 많이 챙겨보지는 않았고, 그 박사님이 뭔가 박사과정 하시면서 생각했던 소회들을 이제 남겨주신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채널에. 그런 것들은 되게 재밌게 비슷한 길을 이제 가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재밌게 많이 시청을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어떤 그 퉁쳐서 수학 대중화라고 부르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당장 뭔가 부모님한테도 뭘 정확하게 공부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기가 쉽지가 않고, 뭐 이런 사소한 일상의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뉴스 보면은 막 수포자들이 많아져가지고 막 너무 큰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보면서, 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학을 싫어할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학을 싫어하고 왜 이렇게 수학을 모르고 안 하려고 하고 그럴까? 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운이 좋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이스트 고급 수학 캠프에 가서 수학의 약간 진면목을 말하자면은 그 어떤 단편을 엿보고, 아, 사실은 수학이라는 학문이 내가 학교에서 하던 거랑 되게 다른 걸 하는 학문이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야 좀 수학에 빠졌거든요. 그전에는 저는 사실 원래 물리학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수학 뭐, 네, 아, 근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카이스트에서 했던 그 캠프에서 나중에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캠프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거기에 참가한 같은 학생들은 다 비슷한 어떤 경험들을 했나요? 아니면은 뭐 선생님만 좀 그렇게 특별한 경험을 해 하셨나요? 아니요, 많이들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전원이 그랬다고는 제가 전원하고 지금 연락이 닿아 있는 건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때 만났던 친구들 중에, 그리고 그때 특히 컴퓨터 좋아했던 친구들 중에 정말로 수학자가 되려고 이 커리어를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밟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막 박사과정 시작한 그 친구도 있고, 그 친구가 그때는 그 중학생이었는데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뭐 아니면 이미 박사과정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얼마 전에는 제가 서울대에서 그 세미나에서 그 강연 같은 거를 하는데, 거기 그 대학원생으로 있었던 친구가 연락을 해줘가지고, 제이야, 나 기억나니? 그때 캠프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나 지금 서울대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어. 만나서 너무 반갑다. 이렇게 연락을 또 준 거예요. 그 톡도 같이 들으러 와주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많은 친구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캠프에서 수학의 아름다움을, 다 고등학생들이었으니까 뭐 저는 다 비슷했겠죠. 뭐 원래부터 수학을 엄청 좋아했는지, 아마 그 통신 강좌랑 캠프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수학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학을 하고 싶다라고 여기게 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 특히 한국에서 지금 그 수학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도 몇 명 있고요. 미국이나 이런 외국으로 박사 유학 나온 친구들도 꽤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요즘 김문수, 좋은 프로그램. 네. 네, 김문수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맞아.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수학을, 그러니까 저는 수학을 우연한 기회에 좀 이른 고등학교 시기에 접하게 돼가지고 수학을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를 접할 기회가 없이 끝나잖아요. 왜냐면은 사실 수학이라는 거는 대학교에서 수학과를 전공해야지 보지. 그 대학교에서 수학을 듣는다고 해도 뭐 다변수 미적 똑같이 외워서 하는 그 다변수 미적 보통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이제 공대나 이과가 아닌 분들은 고등학교 끝나고 나면은, 아, 나는 이제 수학 평생 볼 일 없어 이러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되게 아쉬웠거든요, 항상. 수학이 이렇게 재밌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12년 수학 배울 동안 되게 이 재밌다는 사실을 안 알려주는구나.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 안에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지 피타고라스 정리 되게 신기하잖아요, 사실. 처음 배울 때는 왜 신기한지도 우리가 모르지만 사실은 변의 길이만 알고 직각삼각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고 아니면은 뭐 정다면체가 5개밖에 없다. 정다각형은 막 무한히 많은데 정다면체는 5개밖에 없네. 이건 굉장히 사실 신기한 사실이고 그런데 문제 푸는 거에만 너무 이제 집중을 하니까 뭔가 사실은 그런 신기한 사실들, 아름다운 사실들도 아름답다고 느낄 새도 없이 그냥 고등학교 수학이 끝났던 것 같거든요. 중고등학교 수학이.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수학이 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거를 되게 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근데 그때 딱 마침 직문수 TA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대학원 아마 2년 차였던 것 같은데. 그 그래서 그 공고를 보고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대학원 저도 박사과정 하고 있으니까 이걸 시간적으로 괜찮을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그래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연락을 드렸죠. 원래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조건희 박사님하고는 그냥 완전히 콜드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공고를 보고 연락을 드린다.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혹시 TA 자리가 남아있으면 같이 하고 싶은데, 어, 어떠실지 그걸 문의를 드렸고, 교수님께서 감사하게도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모든 의미로 환영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서 직문서를 이제 함께 하게 됐죠. 아마 시작할 때부터 제가 같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뭐 2강인가 3강? 그때 하여튼 초기에 좀 같이 합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일단 내용의 흐름이 저는 좀 마음에 많이 들었고요. 제가 스토커스 정리에 감동받았다는 말씀을 처음에 들었었는데 그 스토커스 정리를 향한 그 어, 빌드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그리고 리만의 어떤 그 공면의 분류라든지 정말 생각하기에 가장 기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이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결과들을 교수님께서 최대한 이것이 왜 아름다운 것인지 설득하려고 하시는 그런 내용에 일단 처음에 많이 흥미를 가지게 됐었고요. 실제로 참여하면서는 제가 제일 많이 감동을 받았던 거는 선생님들이 질문도 너무 좋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스스럼 없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뭔가 대학교에서 수학 강의를 들으면은 막 질문하는 것도 애들이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바보 같아 보일까 봐. 그 질문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데 국문수에서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좋은 질문도 굉장히 많이, 뭐 좋은 질문, 안 좋은 질문이 따로 있는 거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와, 이런 생각을 다, 이거를 보시면서 하실 수가 있구나, 정말, 그, 놀라면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받고, 디스커션 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이 수학을 되게 지금 그 방청객 2로 와 계신 그 방청객 2 선생님께서 한번 하셨던 말씀 중에 머릿속에 새로운 세계가 생기는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을 9강인가 10강인가 때 하면서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수학 공부하면서 저도 그 머릿속 세계가 많이 확장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게 사실 즐거워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직문수를 통해서 정말 수학의 즐거움이라는 게 채널명을 따르자면 되게 보편적인 거라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무슨 머리 좋은 사람만 할 수 있고, 천재들만 할 수 있고, 수학과 가야지만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초등학생 친구, 그 선생님도 계셨고, 배직문서 이기 같이 참여했던 선생님 중에, 그, 이미 은퇴를 앞두신 선생님들도 계셨고, 정말 모두가 정말 남녀노소,
진부한 표현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물론 어떤 분들은 그 직문수 이게 모인 그 집단이 특이한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수학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그거를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저한테 되게 큰 즐거움이었고, 지금도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사실 제가 좀만 덜 바빴다면 3기 TA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예, 또 많은 분들이 또 지원을 해주시겠지만, 정말 너무 굉장히 즐거웠고, 디스커션 하는 과정 되게 즐거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실리적으로 좀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은 거는, 저 대학교에서 또 티칭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직문서에서 다루는 개념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저 스스로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 선생님들 같이 디스커션하는 과정에서 나는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하는 거를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도 좀 많이 수학적으로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직문수 이외에 약간 대중들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을 나누기 위한 뭔가를 전이나 후나 뭐 시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특별한 활동을 사실을 한 거는 가장 큰 거는 직문수였던 것 같고요. 그전에도 뭐 수학 캠프 같은 데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고급 수학 캠프에 이제 나중에 졸업해서는 대학생 신분으로는 가서 뭐 조교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그 작은 활동들을 하긴 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스스로 유튜브 활동을 한다던가 책을 쓴다던가 뭐 이런 종류의 그 큰 활동은 사실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항상 그런 마음은 있는데, 아무래도 저도 그 박사과정 마쳐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은 그래서 그 뭔가 하고는 싶지만 그런 것에 온전하게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기가 어렵겠다는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학의 즐거움 채널 운영하시는 박사님한테 정말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정말 아무나 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박사과정 하고 또 그 뒤에 이제 그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살신성인의 정신이 아니면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되게 좋아하고 많이 챙겨보고 책 같은 것도 많이 읽고, 사실 교양서 같은 것도 많이 읽고 하기는 합니다. 김민영 교수님이라든지 뭐 왕성하게 활동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래서 네, 그런 것에 항상 좀 그 느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활동을 하고 싶은데, 네, 어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하네요. 좀 이게 연관되는 좀 다른 질문인데 그 대중이랑 네, 소통하기 가장 좀 쉬운 매체 중에 하나가 기록이잖아요. 글로 쓰면은 이제 네, 네, 남으니까 와서 읽을 수 있게. 네, 근데 이제 이건 좀 그쪽은 아니고 다른 쪽인데 손으로 이렇게 풀 때랑 뭐 네, 택이라고 하죠. 레이텍으로 네, 이렇게 칠 때랑 네. 많이 다른가요? 풀 때? 그러니까 혹자는 손으로 안 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네, 그것도 재미있는, 저는 항상 저도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게 디지털이었던 사람은 아니라서, 뭐 PC가 굉장히 익숙하긴 하지만, 근데 저는 거의 펜과 종이, 뭐 요즘은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이지만, 제가 실제로 뭔가 생각을 하고 그걸 기록하는 거는 거의 손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레이텍은 그렇게 한 과정을 그냥 기록할 때, 치는 용도로만 말 그대로 쓴 것 같고, 논문 같은 것도 실제 생각을, 이렇게 레이텍을 쓰면서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고, 대신에 뭔가 이제 한 거를 기록할 때는 레이텍을 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미 기록해놓은 노트가 엄청 많겠어요. 예, 예, 연습장도 제가 학부 때까지는 종이를 썼었는데 그때는 종이가 진짜 꽤 많이 나왔고 특히 그 학부 때 계산도 많이 뭐 지금도 계산 많이 하지만 계산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막 일부러 그 방에 그 연습장 종이 같은 거 안 치우기도 하고 그 종이에 그 파묻혀 있는 그 느낌을 즐기면서 아 내가 오늘도 열심히 했구나 하면서 계산한 종이 막 바닥에 널브러뜨려 놓기도 하고 룸메이트가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 요즘은 이제 거의 애플 그 아이패드나 타블렛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그 기록을 하기 때문에 실제 지면이 많이 나와도 물리적으로 차지하는 공간은 많이 없기는 하죠. 아니, 그럼 다행인 것 그거 다, 같습니다. 다 어떻게 하셨어요? 엄청 많은데. 종이. 어, 예. 버려도 되는 것들은 거의 버린 것 같고요. 버리고 싶지 않은 그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는 제가 모아놨다가 그냥 그 파일 같은 데 넣어놓고 지금 아마 본가에 거의 많이 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들고 온 거는 이제 많이 없고 본가에 그런 그 노트들도 좀 모여 있고요. 네, 근데 거의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잘 그런 걸 남겨놓을 수 있는 매체에다가 했으면은 좀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학부 때 공부했던 기록들이 소실된 것들이 적지 않아가지고. 음. 근데 또 그런 게 후련한 거는 또 있었어요. 한 학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종이가 막 몇백 장 쌓였다 그러면은 학기 말에 또 내다 버리면서 아, 또 열심히 했다 또 이런 느낌도 있었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딱 두 가지가 궁금한데, 첫 번째로는, 한참 공부를 많이 할 때에만 노트를 그렇게 많이 쓰는 건가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노트를 그렇게 맨날 많이 쓰나요? 어, 공부할 때 제외하고는 제가 사실 크게 메모하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근데 좀 더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긴 한데요. 네. 일상에서 그러니까 수학 외적인 용도로 이렇게 뭐 실제로도 뭘 많이 쓰고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그걸 좀 바꿔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것들을 남겨놓는 게 요즘은 기록이 또 워낙 쉬우니까 도와줄 수 있는 그 앱들도 많고 그런 게 좀, 아니, 그러니까 왜 네, 여쭤봤냐면, 네, 그 중에 소중한 게 있고 아닌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다 수학 내용일 거잖아요. 그럼 수학적으로 그렇죠. 소중한 거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정말 뭔가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생각해내기 어려운 것들이 있고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은 좀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 뭐, 이거를 계산해 볼까라고 이제 했을 때, 무엇을 계산해 보려고 생각을 했는지는 보통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계산을 하는 과정은 기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답은 중요할 수 있어도 그 과정이 그냥 어차피 자동적인 그것들은 생략을 할 수 있는. 나중에는 물론 그것들도 다 보관해 놓으면 제일 좋겠지만 나중에는 아이디어를 기억하면 아 이렇게 했겠지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그래서 그런 시작과 끝을 보통 많이 기록을 해두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정말 어려운 문제를 되게 오래 고민했던 문제를 풀어놓은 것들이라든지 그런 건 훈장처럼 가져다 놓기도 하고. 예, 근데 보통은 이제 필기한 것들을 많이 남겨놓고 계산한 것들은 그냥 그 안 남겨놓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좀 임의적인 선택이긴 하죠. 사실은 어디에 그것도 중요한 사고의 흐름이 남아있는 건지 모르는 거라.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깝기는 하네요. 말씀해 주실 수. 아니,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저희 프로그램에 공돌이의 수학 노트 채널 지기님이 나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수학자의 수학 노트. 아니, 고민을 하시는 것 예, 같아요. 네, 네. 그냥, 그렇죠. 그렇죠. 제가 사실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남겨놓은
어떤 방식으로든 남겨놓으면은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학 대중화 채널도 사실 유튜브에 이제 좀 몇 개가 꽤 있잖아요. 수학의 즐거움 말고도.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보면서, 아, 정말, 근데 사실 이런 말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아, 하고 싶다라고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또 그 문턱을 넘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 넘으신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정말 큰 뜻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말 항상 경외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훌러덩 지나가 버렸는데, 네. 저희는 마지막에 응원의 말씀을 해드리고 보통 마무리를 해요. 근데 왠지 게르sem님은 또 박사 과정에 있으셔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가장 먼저 해주시면, 의외로 딴 거 해주셔도 돼요.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오늘은 또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꼭 다른 얘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그런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 응원 말씀 드리기 전에 그냥 개인적으로 한 가지,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박사 과정 중이시고 학위를 준비 중이신 거잖아요. 네. 문득 궁금해졌어요. 졸업 후에 뭐 3년 후,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내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상상하시거나 생각해 보시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뭘 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는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건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긴 시간이 지나도 수학을 계속 좋아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수학이 아닌 일상의 다른 부분에서도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막 3년 뒤에는 내가 수학 연보에 멋진 논문을 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야망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매일매일을 지금처럼 지금 사실 굉장히 뭐 일이 많긴 하지만 되게 행복하게 치열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정을 좀 계속 갖고 갔으면 좋겠다. 예. 나중에 저 보라고 제가 여기다가 해놓겠습니다. 열심히 살라고. 양심에 약간 찔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그 뒤에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면서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오늘 굉장히 뭐랄까 수학에 대한 애정이 좀 되게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재희 선생님의 수학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여러 가지 감정들, 마치 수학, 왜 처음에 수학 공부할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 보면 수학을 잘하고 싶다는 그 생각이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수학을 정복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수학을 잘하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은 애초에 정복 대상이 아닐 뿐더러, 그리고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더러,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좀 더 친해지고 싶다? 좀 그런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친해지고 싶고, 좀 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시간이어서 오늘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요. 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미래의 모습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네, 멀리서나마 응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깜빡했는데 지금이 기회예요. 방청객님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빨리 지금 하세요. 아니면 여기다 적어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2번 방청객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방청객 2번 말했습니다. 어, 직문수 투 때 조교 선생님으로 너무 많은 역할 해주셔서 항상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도 또 저희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또 Q&A 세션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반가워서 인사드리려고 방청객 들어왔어요. 되게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실 사교기아가 뭔지 궁금했었거든요. 이름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름도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해 주시고 예시도 들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드디어 심플렉틱 지오메트리가 뭔지 조금 안 같아요. 이게 느낌이 좀 온 것 같아요. 그랬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느라 항상 힘드실 텐데 항상 건강하시고 공부 재밌게 하신다니까 듣기 되게 좋고요. 나중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저도, 너무 저도 그 감사 말씀 한 말씀, 예, 저도 그 직문수 2기에서 우리 이제 정말 운이 좋게도 이제 이재희 선생님이 또 그, 그 멘토 선생님이 돼주셔가지고 그때 같이 그 슬랙에서 같이 글 올리고 하면서 얘기하고 했던 게 기억에 오래 남고 그게 수학을 계속 또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에 들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뭐 수학이라는 게 좋은 수학은 이게 서로 떨어져 있는 걸 연결시켜 주는 게 좋은 수학이라고 했는데 이 직문수라는 그 프로그램이 그 물론 그 내용도 물론 다 좋고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다 연결시켜 가지고 저도 이런 수학 친구들이라는 모임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됐고 또 이재 선생님도 만나고 그 이후로도 몇 번 또 만나서 또 가르침도 받고 이런 게 사람들 연결시켜 줬다는 데서 아주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직문수 참여했던 게 너무 좋은 기억이어가지고 오늘 또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또 늦은 시간일 텐데 한국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영광스럽네요. 프레이점님도 해주세요. 네, 뭐 제가 특별히 드릴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앞으로 그 무엇을 하시든지 너무 큰 고생이나 무리 없이 원하는 바 잘 이루시고 그 과정에서도 지금 뭐 행복하신 것처럼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학업만. 오늘 그 사교 기하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됐고, 또 좋은 수학 정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가 많았지만,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수학을 그 코드가 그 비유가 너무 와닿아가지고, 앞으로 학생들한테도 좀 자주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그 막, 막 이렇게 막 빠져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한 발짝 조금 뒤로 물러나서 천천히 하지만 그렇지만 깊게 빠져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학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이재희 선생님이랑 항상 그 이야기를 하면 약간 사랑, 헌신 막 그런 단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정말 아까도 게런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기 분야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보여서 항상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중간에 자꾸 이렇게 양심에 찔린다 이런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예. 제가 뭐 깨달은 거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꾸준함이라고 혹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의 실체는 사실은 뭐 다이어트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뭐 내가 한 달을 하기로 예를 들어 그 결심을 했는데 3일 만에 보통 3일 만에 3일 만에 안 하면 에이씨 망했으니까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사실 꾸준함의 실체는 3일째 안 해도 그냥 4일째 다시 하는 데 있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전혀 양심에 찔릴 필요 없으시다는 말씀을 감히 응원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제 가을이 한국에는 오고 있어요. 저는 언젠가 그런 생각도 해요. 사실 제가 미국에 가면 꼭 저 미국에 왔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뭐 한국에 와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진짜 어떤 시간이냐면 아침 저녁 이렇게 가을이 되고 좀 쌀쌀하고 그런데 진짜 이 따뜻한 커피 생각나는 약간 그런 잔잔한 분위기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오늘이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특별 프로그램 하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잊지 말고 돌아오시면 특별 프로그램이 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모두 정말 감사드리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